오늘은요, 위안과 성장의 독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독서를 되게 좋아하시고 독서를 정말 많이 하시고 독서로 인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정말 독서 안 하시는 분들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런데요, 그 대부분의 이유가 독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독서가 나에게 위안이 되고 내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독서 능력을 갖추시잖아요. 독서는 여러분에게 위안이 되고, 그리고 막 자기를 갈아 넣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독서력은 어떻게 갖추는 것인지, 그리고 위안과 성장의 독서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1년 내내요, 책을 한 번도 손에 잡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요, 10분 중에 4분이래요. 물론요, 나머지 6분들도 책을 많이 읽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6분 중에는 1년에 책을 2권 읽거나 1권 읽거나 읽다가 10,000분, 이런 분들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독서를 할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독서를 할 줄 알게 되면요, 조금만 노력해도 우리의 대부분이 책을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요, 책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오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잘 되돌아보면요,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아요? 뭔가 공상을 한다든지 뭔가의 과거를 회상해 본다든지, 어쨌든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는 나. 그리고요, 물론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생각은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작동을 하고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걷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자기.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기와 행동하는 자기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행동하는 자기를 위해서는 쉬어주기도 하고, 또 행동을 하면서 뭔가 재미있는 것을 막 하려고 애도 쓰고, 어쨌든 나름대로 행동하는 자기는 잘 챙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생각하는 자기를 챙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생각하는 자기 그대로 두면 너무 외롭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는 자기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핵심이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를 하면 여러분들께 너무너무나 좋은 첫 번째, 이 생각하는 자기를 심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요, 또 텅 비어 있어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뭔가 충만한 어떤 기쁨 같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금방 느낌 오시죠? 책을 몇 쪽이라도 읽으면 생각이라는 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또 책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자신의 더 풍부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얘기와 연결된 것인데요, 생각하는 자기와 책이 뭘 한다고요? 대화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책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책을 읽고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 자기와 말이 잘 통하는 정말 좋은 친구를 너댓 명 두고 산다,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세 번째 책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자, 이렇게 해서 책을 매일 읽으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른 거예요. 또 마음속으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 정신적 세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내일의 내가 또 다를 거야,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니까 성장의 기쁨이라는 것을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가 되시고 싶으세요? 생각하는 자기를 내팽개쳐 놓고 외로움을 느끼고 뭔가 허전하고 그냥 몸만 마구 움직이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과 같은 느낌의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책이란 친구와 대화해가면서 생각하는 자기가 항상 풍요롭고 무엇인가에 충만해 있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을 느껴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당연히 모두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 책을 친구로 만들자고요. 그런 우리가 되려면요, 불가피하게요, 기초적인 독서 근육을 키워놓으셔야 돼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참조해 보시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죠. 눈 근육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랬죠? 책의 행의 좌에서 우로 눈이 착착 움직이는 연습을 매일 아침 10분 독서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연습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를 다져놓은 다음에 책을 보실 때는
자신이 책을 읽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해 두시기를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강하게 정말 반복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책은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읽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책을 읽는 목적을 위안 그리고 자그마한 성장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설정하기를 저는 권합니다. 책이 나에게 위안이 된다면 그리고 엄청 성장하고 말고는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건 잘 모르겠고 우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런 약간의 성장을 해가는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어떻겠어요? 책이 좀 덜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사실 책이란 원래 그렇게 덜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책 읽어라 너무 그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책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걸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책 읽는 목적은 뭐라고요? 위안과 성장을 위해서 읽는다. 책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편안한 존재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서 책에 대한 무의식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위안과 성장의 책 읽기, 위안과 성장의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화 독서법이에요. 두 번째는 낭독 독서법이고요. 세 번째는 글쓰기 독서법입니다. 대화 독서법이라는 거는요, 책을 들고 대화하듯이 읽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오늘 내가 기분이 꿀꿀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친구랑 연락해서 대화하면서 꿀꿀한 기분을 풀어가잖아요. 똑같이 친구 만나듯 내 서가에 있는 어떤 책을 꿀꿀함을 좀 풀어줄 것 같은 책을 끄집어내서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게 대화 독서법입니다. 수필도 좋고 소설도 좋고 인문학 책도 좋고 무엇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어려운 책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책을 펼쳐 읽으면서 그 소설의 주인공이나 또는 그 인문학 책의 저자와 말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분이 이런데 당신은 어때? 하고 어떤 페이지를 펼쳐서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산에 올라가서 마음이 맑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너는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지금 되게 마음이 꿀꿀해. 그래, 기회 되면 나도 한번 산에 가보지 뭐. 또 어떤 소설의 주인공이 5년 만에 연락이 끊긴 친구의 집을 찾아서 이제 골목길만 지나면 그 친구의 대문이 보이는 곳을 지금 걷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 쓰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설에. 내가 너라면 나는 그 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거죠. 이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책을 읽을 때요, 그것을 그냥 자기 지식으로 먹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책을 통해서 저자 또는 주인공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대화하듯 말하는 그런 독서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려면요, 기분에 따라서 어떤 책을 쉽게 끄집어내서 읽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씩 책을 사셔서 300권 이상의 장서를 꼭 갖추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기분이 엄청 좋은 날도 있고 뭔가 정신적 피로에 대한 위안을 받을 필요도 있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케이스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책 300권 정도는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300권 하면 엄청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한 80cm 정도 되는 6단 서가의 책을 대충 채우면 한 300권 돼요. 저는 1000권 정도 갖고 싶어요. 서가 3개 사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책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그렇게 어마무시 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어서 구체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죠. 두 번째 위안과 성장의 독서의 방법은 낭독 독서법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특히요, 여태까지 책하고 너무 친하지 않으신 분들이요, 서점에 가서 몇 권의 책을 훑어보면서 그래도 이 책은 재미가 괜찮겠는데 하는 책을 골라서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때 저는 낭독 독서법을 권합니다. 낭독 독서법은 너무너무 쉽죠. 우리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해왔던 일이니까요. 책을 펼치고 낭낭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평상시보다 조금 더 소리를 더 크게 내서 읽는 것을 권합니다. 이거요, 언제 그래가지고 책을 읽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대체로 책 한쪽을 낭독하는데 길게 잡아도 3분에서 5분이에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걸립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짧게 한쪽을 낭독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 그러니까 20쪽을 책을 낭독해서 한 달 동안 낭독으로 책 한 권을 다 읽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낭독 독서를 한 달 정도만 해도요, 책이 자신에게 너무너무 친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낭독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신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책 읽기다. 마치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책을 듣는 것처럼 내가 나의 목소리로 나에게 책 읽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사랑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낭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낭독 독서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억울해서 기분이 엄청 나쁜 일이 있어. 낭독 독서 1시간, 아니 낭독 독서 30분만 하셔도요, 훨씬 기분이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밖으로 내뱉는 행위거든요. 이 밖으로 내뱉는 행위가 우리의 정신을 훨씬 더 맑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낭독 독서는 그런 내뱉기의 장점이랄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글쓰기 독서입니다. 책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 대화에 대해서 그냥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거예요. 저는 글이라는 걸 도대체 써본 적이 없습니다. 글 쓰는 건 난 너무 자신이 없어요. 여러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은요, 오늘 제가 권하는 이거를 꼭 해보시기 바라는데, 매일 책 2쪽씩을 베끼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필사로 베끼셔도 좋고요, 타이핑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 눈으로 글을 보면서 타이핑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베끼는 거죠. 또 단어 하나 보고 베껴 쓰고, 단어 하나 보고 베껴 쓰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장 하나 전체를 읽고 걔를 기억하면서 베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도저히 안 될 때는 문장 하나를 반 정도로 끊어서 읽고 기억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약간 필자의 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고 표현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건 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베껴 쓰기를요, 하루에 2쪽씩 일주일, 이거 되게 놀랍습니다. 효과가 되게 빨라요. 일주일 정도만 해도 내가 글을 좀 쓸 수 있게 되겠는데, 내가 글에 나의 문체 같은 것들이 좀 형성되어가는 느낌 같은 걸 내가 봤는데,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한 달 꾸준히 하시면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글을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아까 했던 대화 독서법을 대화 대신 글쓰기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메커니즘 아닐까요? 내가 오늘 정말 속상해.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어떻게 한다고? 친구 만나서 속상한 이야기를 풀어놓고 또 친구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하겠죠. 내가 오늘 정말 속상해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책을 꺼내서 한 20-30쪽을 읽었어요. 그럼 어떤 것에 해당한다고요? 책은요, 정말 정제된 조언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존재죠. 그 조언을 듣고 자기 속상한 것을 하소연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글로 써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글쓰기 독서법이에요. 자, 오늘 말씀드린 대화 독서법, 낭독 독서법, 글쓰기 독서법,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위안의 독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독서법의 특징은 겉으로 내뱉는 특징이잖아요. 대화 독서법, 겉으로 내뱉죠? 낭독 독서법, 목소리로 또 겉으로 내뱉죠? 글쓰기 독서법, 글을 통해서 자신의 속을 겉으로 내뱉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내뱉는 속성이 우리를 너무너무 편안하게 위안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매일같이 위안의 독서를 하다 보면 책과 대화를 통해 결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고요. 책이 이야기하는 지혜들이 책의 내용을 자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 또는 우리 자신의 지혜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이죠. 성장이라는 것은 그 성장을 위해서 정말 몰두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기도 해요. 가끔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평상시에 이런 독서를 통한 성장, 그것이 저는 진짜 성장이라고 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쌓인 성장의 결과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또는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가장 큰 기반이 될 겁니다. 제일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장의 독서를 하게 되면 어제의 나 자신과 오늘의 나 자신이 변화해가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고요. 매일매일 성장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 이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책 읽는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요. 독서법이나 책을 읽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용함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셔서요. 독서에 대한 지혜 나눔 꼭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